예, 시장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시면서 이제 광고 보면서 단풍이 저렇게 물들었는데 우리 시장도 좀 단풍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네, 시장은요 지금 퍼렇게 좀 물들어 있는데 계좌 측면에서는 이제 단풍을 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요. 급등과 급락을 요즘 반복을 하는데 그 횟수로 봤을 때 급락 횟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계좌도 좀 빨갛게 단풍이 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읽었던 워렌 버핏의 책이라든지 기본에 좀 충실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네.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10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은 하루도 10분도. 가지고 있지 10분도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네, 네.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업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업들을 10년을 가져갈지, 워렌 버핏 말처럼 이제 10분도 가져가지 않아야 될 주식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의 구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실수에 대해서 실수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주가에 오르고 내리고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시장에서 내가 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아서 예, 책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비법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이제 정신 수양을 하고 계신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오히려 주목을 해야 할 섹터, 업종,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네, 여기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저도 기업들을 좀 보고 있고 찾아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폭이라든지 그리고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 하나 보면 넥스트칩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 최근에 증권사들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쪽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에 맞춰서 관련된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연말에 현대차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와 함께 이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시장에서 누가 먼저 과연 또 시장에서 만들지 선도할지도 주목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글로벌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그러니까 차량용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칩을 이런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넥스트칩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업은 얼마나 들고 갈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한 10년 보고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마 배터리 관련주들이었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향후 성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포션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MS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성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동사 역시 글로벌 이 자동차 반도체 이쪽 시장이 2021년 보니까 530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2029년이 되면 1039억 불, 그러니까 연평균 8.8
8% 이상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발맞춰 간다면 좋은 기업들 중에 또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기회 요인 자율주행에서 찾아주셨고 첫 번째 종목으로 넥스트 칩 체크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텐텐님께서 위기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하시네요. 위기 거꾸로 뭔가요?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위인데 기회. 흘려서 얘기를 하면 기회.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뭐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한번 책을 제가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번 뭔가 다시 한번 다른 데서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참 이제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글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주로는 크레버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최근에 크레버스뿐만 아니라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해서 메가스터디 교육도 주가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아무래도 좀 교육주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킬링 문항을 뺀다라는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반수생이 뭐 9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보면 학력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런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분명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그런 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사교육비는 계속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뭐 사교육비가 매년 올라가면서 지금 뭐 작년 대비 11%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작년에 26조 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뭐 한 자녀 가구 자녀 수는 줄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아무래도 이제 영어 쪽이다 보니까 영어와 그리고 또 CMS 에듀 그러니까 뭐 코딩이라든지 수학 교육 그 회사가 작년 3월에 이제 합쳤거든요. 합치면서 이제 크레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장을 이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뭐 주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교육주가 관심이 없어서 계속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2,000원, 반기에 1,000원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도 결산으로 1,000원을 배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배당을 1,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 1,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15.4% 세금을 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본잉여금을 95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15.4%에 대한 배당이 없고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비과세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지금 연말에 항상 그 배당이라든지 뭐 예. 주식에 대한 보유 때문에 세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외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온전하게 연말에 1,000원에 대한 부분을 뭐 그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해외 쪽 그러니까 베트남과 같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4월부터 정상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온전하게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금액이 매출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수출 부분이 한 40억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원가가 없는 그런 컨텐츠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수익에 반영되는 부분은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회사의 임직원
뭐 대주주분들이 주식을 지금 사는 그런 게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배당도 고배당이고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주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부담 때문에 빠졌다라면 그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대한 부분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연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크레버스였습니다. 배당 키워드가 아무래도 이 연말이 갈수록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더 부각을 받게 될 텐데 그 포인트까지 같이 챙겨주셨네요.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종목별 흐름들 받아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시장 좀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뭐 아주 안 좋지는 않은데 지수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 하락으로 2,326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일단은 1,700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이 그 물량 받아가면서 방어에 나서주는데 단기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에서 대부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지수는 2.4% 추가 하락을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개인이 한 270억 원 매도 우위인데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저가 매수에 일부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들 포착이 됐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이 2,9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개장하고 나서의 흐름 다시 보셔야겠네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방향성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